마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어느 늦가을 비 내리던 밤이었다. 나를 태운 인력거가 오모리 근처의 험한 비탈길을 몇 번이나 오르내린 끝에 대숲에 둘러싸인 작은 서양식 집 앞에서 멈췄다. 회색 페인트가 벗겨진 좁은 현관에는 인력거꾼이 든 초의 불빛에 비쳐 긴도인 마티람 미스라라고 적힌 새 도자기 표찰만이 눈에 띄었다. 마티람 미스라 군은 이미 아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인도의 독립을 도모해온 캘커타 출신의 애국자이자 하산칸에게 전수받은 비수를 익힌 젊은 마술의 대가였다. 나는 한 달 전쯤 어떤 친구의 소개로 그와 교류를 시작했지만 정치나 경제 이야기는 여럿 나눴어도 정작 마술을 쓰는 장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편지로 부탁을 하고 당시 그가 살던 을씨년스러운 오모리 외곽까지 인력거를 재촉해 온 것이다. 나는 비를 맞으며 흔들리는 초빛을 의지해 표찰 밑에 초인종 버튼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더니 그를 돌보고 있는 키 작은 일본인 노파가 현관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미스라 군 계십니까? 계십니다. 아까부터 손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노파는 상냥하게 말하고는 현관 맞은편에 있는 그의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비 오는데 와주셨군요. 거무스름한 피부에 큰 눈, 부드러운 콧수염을 기른 미스라 군은 탁자 위에 석유등 심지를 만지며 힘차게 인사했다. 아니, 당신의 마술만 볼 수 있다면 빗쯤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어스레한 등불에 비친 음침한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은 소박한 서양식 방이었다. 가운데 탁자 하나, 벽가에 작은 책장 하나, 창 앞에 책상 하나, 그리고 우리가 앉을 의자 몇 개뿐. 그것들도 모두 낡았고 가장 화려한 붉은 꽃무늬 테이블보조차 올이 드러나 금세라도 찢어질 듯했다. 인사를 마친 뒤 한동안은 대숲에 내리는 비 소리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잠시 후 노파가 홍차 도구를 들고 들어오자 미스라 군은 씨가 상자 뚜껑을 열며 말했다. 한 개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나는 사양하지 않고 하나를 집어 불을 붙이며 물었다. 당신이 부린다는 정령의 이름이 진이었던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보게 될 마술도 그 진의 힘을 빌려 하시는 겁니까? 그는 자기 시가에도 불을 붙이고는 미소를 지으며 향기로운 연기를 내뿜었다. 진 같은 정령을 믿던 건 벌써 수백 년 전 이야기지요. 아라비안 나이트 시대라고나 할까요? 제가 하산칸에게 배운 마술은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쓸 수 있습니다. 발전한 최면술에 불과하니까요.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는 손을 들어 내 눈앞에 두세 번 삼각형 같은 형상을 그렸다. 그러고는 그 손을 탁자 위로 가져가 테이블보 가장자리에 붉은 꽃무늬를 집어 올렸다. 나는 깜짝 놀라 의자를 끌어당기고 그 꽃을 뚫어지게 보았다. 분명 방금 전까지 테이블보 속에 박혀있던 그 무늬였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 코앞으로 가져오자 사향 같은 묵직한 향이 코를 찔렀다. 너무도 기이해 여러 번 탄성을 내지르자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무심히 꽃을 다시 보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곧바로 원래대로 짜인 무늬가 되어 꽃잎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어렵지 않지요? 이번에는 이 램프를 보세요. 그는 말하며 램프를 살짝 놓아 위치를 고쳤다. 그 순간 어찌 된 일인지 램프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심지 유리가 축이라도 된 듯 제자리에서만 맹렬히 돌았다. 처음엔 혹시 불이라도 번지지 않을까 간담이 서늘했지만 그는 태연히 홍차를 마실 뿐이었다. 나도 점차 마음을 가라앉히고 점점 빨라지는 회전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다. 회전하는 가시 바람을 일으키는 가운데 노란 불꽃 하나가 깜박임 없이 타오르는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신비로웠다.
그러다 회전이 더더욱 빨라져 마침내 도는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맑아졌을 때 어느새 처음처럼 일그러짐 하나 없이 탁자 위에 얌전히 놓였다. 놀라셨습니까? 이런 건 아이 속이기죠. 원하신다면 하나 더 보여드리죠. 그는 뒤돌아 벽가의 책장을 바라보더니 그쪽으로 손짓하며 손가락을 구부렸다. 그러자 책장에 줄지어 있던 책들이 한 권씩 움직여 스스로 탁자 위로 날아왔다. 그것도 표지를 펼친 채 박쥐처럼 파닥이며 공중을 날았다. 나는 시가를 문 채 넋을 잃고 보았다. 책들은 어스레한 불빛 속을 자유롭게 빙빙 돌더니 이에 바르게 탁자 위에 피라미드처럼 쌓였다. 이윽고 모두 옮겨왔다 싶더니 처음 온 것부터 다시 움직여 차례대로 책장으로 날아 돌아갔다. 그중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얇은 가제본 한 권이었다. 역시 날개처럼 표지를 펼치고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탁자 위에서 몇 바퀴 돌고는 페이지를 사각대며 곧장 내 무릎 위로 내려앉았다. 들어보니 일주일 전에 내가 그에게 빌려준 최신 소설이었다. 오랫동안 책을 빌려줘서 고마웠습니다. 그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때 이미 다른 책들은 모두 책장으로 돌아가고 없었다. 나는 꿈에서 깬 듯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마술은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다.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기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쓸 수 있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오.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요. 다만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못 씁니다. 하산 칸의 마술을 배우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작정입니다. 막상 대답하고 보니 어딘가 불안해 곧 덧붙였다. 마술만 가르쳐 주신다면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길이었지만 더 다그치는 건 무례하다고 여겼는지 너그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르쳐 드리죠. 다만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으세요. 신세를 지겠습니다. 나는 기쁨에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개의치 않고 조용히 일어나 외쳤다. 할머니, 오늘 손님이 주무시니 잠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나는 두근거리며 시가의 재를 털어내는 것도 잊은 채 친절해 보이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곱하기 쌓인 곱하기 쌓인 곱하기 쌓인. 내가 그에게서 마술을 배우고 한 달쯤 지난 뒤였다. 그날도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 나는 긴자의 한 클럽방에서 5, 6 친구와 벽난로 앞에 앉아 가볍게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여긴 도쿄 한복판이라 창밖의 비줄기도 자동차와 마차 지붕을 연달아 적실 뿐 오모리 대숲에 튀던 쓸쓸한 빗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실내는 밝은 전등, 큰 모로코 가죽 의자, 매끈이 빛나는 쪽마루 바닥 등 마치 정령이라도 나올 듯하던 그의 방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한동안 사냥 이야기, 경마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 하나가 피운 시가를 벽난로에 던지며 내게 말했다. 요즘 내가 마술을 쓴다지? 오늘 우리 앞에서 좀 보여줘. 좋지. 나는 의자에 기댄 채 마술 고수인 양 거들먹거렸다. 무슨 재주든 내 마음대로 해. 보통 요술사는 흉내도 못 낼 기묘한 걸로. 모두 동의하며 의자를 끌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잘 보라고. 내 마술엔 속임수도 장치도 없어. 나는 커프스를 걷고 벽난로에서 활활 타는 석탄을 맨손으로 퍼 올렸다. 이것만으로도 친구들은 간이 떨렸는지 서로 얼굴을 보며 겁먹고 물러섰다. 나는 더욱 태연히 그 불덩이를 모두에게 내보인 뒤
힘차게 쪽마루 바닥에 흩뿌렸다. 그 순간 창밖 빗소리를 누르는 또 다른 빗소리가 바닥에서 일어났다. 내 손을 떠난 새빨간 석탄이 무수한 황금화로 변해 비처럼 쏟아졌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꿈이라도 꾸는 듯 멍해져 환호조차 잊었다. 겨우 이 정도야. 나는 득위에 미소를 띠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정말 금하냐? 한참 후에야 친구 하나가 물었다. 진짜지. 의심스러우면 집어봐. 화상 입진 않겠지? 그가 조심스레 들어보더니 외쳤다. 과연 진짜 금하군. 이봐, 하인, 빗자루와 스레바지를 가져와 전부 모아. 하인은 금화를 쓸어 모아 탁자 위에 수북이 쌓았다. 친구들은 탁자 주위를 둘러싸고 떠들었다. 대략 20만 엔쯤 되겠군. 아니, 더 되겠어? 조악한 탁자였으면 주저앉았을 거야. 석탄이 곧장 금화가 되다니 대단한 마술이군. 일주일이면 거부가 되겠어? 나는 의자에 기대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담담히 말했다. 하지만 내 마술은 한 번 욕심을 내면 두 번 다시 쓸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충분히 봤으니 곧바로 벽난로에 던져 원래대로 돌릴 생각이다. 그러자 모두가 입을 모아 반대했다. 이런 거금을 다시 석탄으로 만들다니 아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승과의 약속도 있어 끝내 벽난로에 던지겠다고 우겼다. 그때 가장 간교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넌 석탄으로 돌리겠다 하고 우린 돌리지 말자 한다. 이러다간 끝이 없지? 내 제안은 이거야. 그 금화를 미천으로 우리와 카드놀이를 해. 내가 이기면 석탄이든 뭐든 마음대로 해. 우리가 이기면 금화 그대로 우리에게 줘. 서로 만족스럽지 않겠나? 나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비웃음을 짓고 나와 금화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우리가 이길까 봐 겁나서 카드 안 하려는 거라면 마술을 쓰려 욕심을 버렸다느니 하는 내 결심이 의심스러워지는군. 아니, 금화가 아까워서가 아니야? 그럼 하자고. 공방을 거듭한 끝에 결국 나는 그의 말대로 금화를 미천으로 카드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친구들은 기뻐하며 트럼프를 가져오고 카드 테이블을 둘러앉아 망설이는 나를 재촉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처음엔 마지못해 상대했다. 그런데 그날만은 평소 카드의 서툴은 내가 거짓말처럼 연달아 이기는 것이었다. 그러자 묘하게도 흥이부터 10분도 안 되어 모든 것을 잊고 몰두했다. 친구들은 내 금화를 몽땅 걷어가려 했으므로 점점 초조해 얼굴빛까지 바꾸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지지 않았고 마침내 금화만큼의 돈을 더 따버렸다. 그때 그 간사한 친구가 거의 미친 듯한 기세로 패를 들이밀었다. 자, 더 뽑아. 내 재산 전부를 건다. 토지, 집, 말, 자동차 하나도 남김없이 대신 너는 그 금화에 지금까지 딴 돈까지 전부 걸어라. 자, 뽑아. 그 순간 내게 욕심이 일었다. 금화 산더미와 어렵게 딴 돈마저 이번에 지면 모조리 빼앗긴다. 반대로 이기기만 하면 그의 전 재산을 한꺼번에 손에 넣는다. 이럴 때 쓰지 않고서 내가 배운 마술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참을 수 없어 살며시 마술을 쓰며 결투하듯 외쳤다. 좋아. 먼저 내가 뽑아. 9. 힝. 나는 승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창백해진 상대 앞에 내가 뽑은 패를 내밀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카드의 킹이 혼이 깃든 듯 왕관 머리를 들고 휙 카드 밖으로 몸을 내밀더니 이에 바르게 검을 든 채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손님은 돌아가신답니다. 잠자리는 마련하지 않아도 좋아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동시에 창밖의 비줄기마저 갑자기 오모리 대숲에 튀던 그 쓸쓸한 소리로 바뀌었다. 문득 주위를 보니 나는 아직도 어스레한 석유등 아래에서 마치 카드의 킹과도 같은 미소를 띤 미스라 군과 마주 앉아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운 시가에 쟤도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고 여긴 것은 겨우 2~3분 동안 꾼 꿈이었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하산칸의 마술을 배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 자신에게도 그에게도 분명해지고 말았다.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도 못했다. 내 마술을 쓰려면 우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그만한 수양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붉은 꽃무늬 테이블보 위에 팔꿈치를 괴고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다이쇼 8년 11월 10일